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재단 대표이사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최준구 위원장님과 김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청소년재단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원장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김주호 원장 직무대리가 참석했습니다. 곽지숙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이희윤 서부청소년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쉼터 소장과 문화의 관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에서 재단은 이사장, 즉 시장님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기획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서부청소년센터와 소규모의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89명이고 현재 8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재단은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2000년 2월에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되었고요. 그해 2월에 평택시 청소년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처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2024년도 7월 5일자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당연직과 선임직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현재 9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올해 예산은 130억 4,100만 원이고요.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6쪽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진이면에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권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안중읍에 서부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청동에는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팽성읍에 팽성문화의 집, 서정동에 서정문화의 집이 있고요. 용의동에 평택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와 신장 2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뒤에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하반기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 청소년 재단 시설을 이용한 인원이 14만 6,831명이고요. 미래지향적인 자기성장 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과 미래역량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과 진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 집중 체험,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예술 진로 등 종합 서비스 지원, 청소년 문화집에서는 권역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 기반 청소년 친화적 참여 환경 조성으로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평택형 청소년 성장 거버넌스를 구축으로 지역 청소년의 정책 발굴을 강화하고 그리고 평택형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로 청소년의 이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강화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재단의 미션은 즉 설립 목적은 청소년이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 실현이고요. 비전은 즉 목표는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설정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자기성장활동 지원, 협력 기반 청소년 친화적 참여환경 조성, 청소년 시설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을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 실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정책 및 참여, 사회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도적인 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했고요. 대학생 정책 서포트단 운영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정책 창구를 개설해서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접수, 검토, 반영, 결과까지 내용을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으로 분임토의 대회와 정책 포럼 대회를 8월부터 10월 중에 개최해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청소년의 참여 기구와의 교류 활동도 추진하고 평택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의 선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AI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AI 기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미래 역량과 디지털 윤리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평택교육지원청 등과 AI 관련 교육 협력 체계를 협의하여 추진키로 했고요. 마지막에 중도 입국 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AI 지원 사업의 협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윤리와 딥페이크,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서 평택교육지원청과 학부모회와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성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AI 청소년 아트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평택대학교 다문화 교육원과 연계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문화 및 예방교육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맞춤형 예방교육과 위험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고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함께 중독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했고요. 정서위기 청소년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각 학교 학생회와 연계해서 사전교육과 함께 학교별 참여형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청소년 중독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고요. 디지털 기반 예방 교육과 안전문화를 추진하고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은둔, 자해, 자살 등 정서위기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소관입니다. 미래역량 기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욕구 맞춤형 수련활동과 자연 속 디지털 기반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 기반 체험형 인증 수련활동 등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을 운영 확대하고 자연 친화 활동과 연계한 미래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디지털 기반 미래형 체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확대입니다. 사회적 배려 및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적 배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련 활동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 지원 활동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배려 청소년 등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고요. 청소년의 체험형 성장 활동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청소년의 친화와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성인용 유아용 눈썰 매장을 28일간 운영해서 24,884명의 시민이 이용했고요. 짚라인, 와이어, 로프 교체 등 청소년 모험시설과 부속시설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토요일부터 8월 23일까지 수영장을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영조와 유아풀을 확대 운영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짚라인, 인공 암벽 등 수련원 모험시설과 부속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과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핵심 역량 기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했고요. 청소년이 스스로 제안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치조직연합회를 통해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와 함께 만드는 기업, 교육 캠프 꿈의 오케스트라, 경기도 참여 예술제 참여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 예산제와 청소년의 역량 강화 사업 등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AI 미래 역량 강화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진로 교육을 통한 미래 교육 역량 교육을 강화했고 청소년 공공형 체험 활동 운영 그리고 청소년 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체육 활동 등에서 93회에 2,268명이 활동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AI와 IT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미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주말 체험 활동, 가족 심폐소생술 교육 등 청소년의 공공형 체험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드론을 활용한 청소년 드론 축구 대회,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디지털 체험 기반 대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발굴 인원이 지원 인원 276명의 성과 인원이 96명이었습니다. 중등, 고등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자립 목표 도달을 위한 자립훈련 과정 활성화, 청소년 간의 관계 형성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동도 지원했습니다. 3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직업 훈련과 자격 취득 과정 등을 지원해서 자립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20시 설명회도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20시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방과후 청소년의 건강한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했고 청소년 체험 역량 및 자기주도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 급식 제공, 건강관리, 생활지도와 정서를 지원했습니다.
3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미군과 연계해서 원어민 영어 활동 등 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겠고요. 안전 체험 활동, 놀이공원 체험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청소년을 위해 방학 기간 운영하는 방학 기간에 운영 시간을 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에 되겠습니다. 서부 청소년 센터입니다. 서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서부 청소년 센터는 서부 지역의 문화시설 이용의 어려움 그리고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서부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 230억 원을 들여서 지난 3월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전에는 당시 안중문화의 집 당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이용 인원이 한 250에서 300명이었다면 4월 개관 이후에는 월 평균 1,500에서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자치조직과 동아리를 6개 운영했고요. 청소년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해서 요리, 필라테스 등 25개 강좌에 201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서부 지역 청소년 홍보센터와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학교와 지역 연계를 통해 센터 활성화에 적극 운영했다는 보고 드리면서 상반기예요. 하반기에도 37쪽입니다.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서부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해군 캠프, 해군 이암대 등과 연계해서 서부 지역을 특성으로 한 청소년 특화 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지도하는 기획활동과 센터 운영 모니터링 등 서부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8쪽입니다. 북부 청소년 문화집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체험 중심 활동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참여 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미래 역량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와 청소년 교류 활동 운영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팽성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청소년 자율 창의 성장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교류 활동, 발대식 등 청소년 중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자율적인 자치조직 동아리 활동 운영 그리고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문화의 집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공정한 참여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했고요.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강좌 운영, 청소년 자치조직 역량활동, 찾아가는 청소년 지도자 활동 등 학교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평택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소관입니다.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지원입니다. 남자 단기 쉼터는 지난 5월 15일 날 개설한 시설입니다.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쉼터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하반기에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해서 안전망 구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내 시설들과 연계해서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43조 마지막으로 신장 이동의 청소년 공부방 소관입니다. 청소년의 학습 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열람실을 운영하고 근로자 상시 배치를 통한 안전한 시설 운영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청소년 재단 소관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네. 김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래연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20쪽입니다. 청소년 안전 문화 및 예방 교육 체계 강화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보면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단기 집중형인데요. 사업 내용 중에서 정서2기 청소년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실태 조사가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방식을 질의합니다. 이 부분은요. 최근에 정말 심각한 청소년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 고립, 자해, 특히 자살, 충동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의 중장기 업무 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추진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재단과 그다음에 경찰서 이제 청소년 업무 부서 교육청과 공감대를 이뤄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이러한 조사를 해보자 하는 공감대를 상반기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무 여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이런 위기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평택시를 보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이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9시 뉴스에 그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위험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뚜렷이 없는 것 같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보도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를 담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일단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미리 예방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가출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지금 반대로 집에 고립하고 은둔형으로 이런 추세로 흘러가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예방 통합 리플렛 제작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평택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3개 기관 간담회를 거치면서 3만 5천 부라는 대량의 이제 리플렛을 제작 중인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배포 이제 경로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지난해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은둔 고립 자해 자살은 아주 심각하다고 본 거고요. 네. 이것도 심각하지만 우리 관내의 디지털, 그다음에 사이버 도박, 마약, 청소년 중독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 가을에 평택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케어해 나가야 되느냐. 이와 같은 후속 조치로 담당자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자주 나가나요? 학교를 방문해서 점심 시간대 아니면 등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홍보는 어떤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청소년 지도자 직원 중에 지도자 그러니까 직원인데 청소년 지도자예요. 지도사, 그다음에 경찰서 관련 부서 직원,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한 10여 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서 점심 시간에는 구내식당 입구에 학생들이 일제히 몰리잖아요. 거기서 리플렛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 전체를 그렇게 나눠준다면 일단 인원수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 평택시에 이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그 이제 위원들이 있잖아요. 각동 읍면동에 한 30명 정도씩 이렇게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하고 함께 한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같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평택시 청소년들 전체에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은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로 직접을 찾아가서 그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거기에 이제 QR을 활용한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와 또는 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분들이 이제 청소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에.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면 효과가 더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예, 뭐 좋은 알겠습니다. 인재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네. 뭐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와도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활동을 더 넓혀갈 거고요. 보고 드린 대로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지 않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서이기 청소년 실태조사 관련과 유관기관의 실무협의회에서 이제 은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은둔 고립 뭐 자해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수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 단계를 이제 잘 하셔가지고 발굴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배려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찾아가는 수련 활동의 경우 학교 연계 위주로 진행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제 별도의 또 보완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제 학교나 기관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함께할 수가 있는데 그 밖에 학교 밖 아이들은 이런데 좀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에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수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관내에 분교가 4개가 있어요. 4군데 분교. 네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수련 활동을 하러 수련 오기 어려우니까 네. 저희들이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아동센터 등을 얘기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아이들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못했죠. 생각을 답변 드리세요. 학교 밖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발굴은 이미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 센터로 학교 밖이 되면은 명단이 넘어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알리고요. 알리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선택에 의해서 저희 학교 밖하고 연결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밖이 되면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1차 연결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율 참여 활동 활성화에서 청소년 권리 중진 참여 확대
청소년 참여 예산제로 이제 제한된 정책들이 실제로 시나 이제 민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계 프로세스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주민 참여 예산제와 이제 흡사한 것이지만 이제 참여 예산제 자체는 청소년들이 제안도 하고 실제 실행도 하고 평가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정책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됐던 거는 청소년 그 풋살 대회 같은 경우가 청소년 참여 예산제로 제한이 되었다가 예산이 이제 반영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그램 비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 지역 연계와의 조율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을까요? 비예산제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그 청소년들의 그 참여나 역량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연결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도 좋은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아서요. 비예산 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역량 강화 사업 중에 하나로 지구시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센터하고 저희 센터가 연결을 해서 지금 방학 동안에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참여도가 원래 인원만큼 지금 다 차고 있습니다. 4회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비예산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장과 연결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예산으로 하는 건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많아서 네,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 발굴 지속. 전체 인원 지원 인원이 한 276명에서 대비해서 성과 인원이 한 96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비율이 다소 낮아 보이는데 성과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과 인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센터를 이용하면서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요 세 가지가 주가 되겠는데 그 세 가지의 성과를 본 게 지금 현재 상반기에 96명이라는 보고입니다. 예. 아, 성과. 네. 네.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들이 하는 거. 총 학교 밖 지도 교사가 5명 있는데 정말 열심히 네.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서 정말 열심히 케어하고 해줘야 할 곳이 네. 청소년 재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거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마음씀 많이 써주셔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학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학섭 의원입니다. 청소년 재단은 단순히 청소년 수련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평택시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요. 다문화 그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보면은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AI 활용 교육 등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평택시 다문화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재단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평택시 청소년 재단이 현재 평택시 다문화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다문화 중도 입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이주 배경 청소년들 다 포함하는 거겠지만 가장 문제는 언어 장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이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그 원활한 그 국내 생활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 AI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라서 예산은 뭐 하반기 50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의미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까지도 포함한 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 언어 습득 외에 저희 문화에 대해서 좀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일차적인 목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 때문에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어떠한 결과가 지금 당장 도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만들어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고 평택이라는 도시에 와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문화 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기반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추진 계획을 보면은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육원과 연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단지 이 그 다문화 청소년이 평택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택대에 이제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 사람들이고 이 제도권 밖에 그 있는 사람들을 직접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나 실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추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학교들과 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실태 파악 좀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서부 쪽에 이제 도곡초나 도곡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쪽에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그 실태 분석이나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필요성만 느끼지 실제로는 하질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문화 센터와 연결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게 못하는 이유가 예산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그 맘만 먹으면은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 다문화 그 가족지원센터, 외국인 복지기관 등 여기에 관련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서부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 간과한다면은 우리 청소년 재단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라든지 지향성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 저는 그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관련돼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실무진과 함께 찾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우리 교육부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 주문을 했어요.
전 부분에 대해 평택시 전 부분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지원 협의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력 그런 기구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 청소년 재단이 먼저 나설 의향이 있는지요? 의향을 말씀하시면은 뭐 저희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관련 기관 단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다문화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보고 드리는 것보다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에 그 다시 이제 또 우리 그 의회가 열릴 때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방안을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네. 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소년 정책은 행정 기관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학교와 가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청소년 관련 시민 사회단체와의 협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 현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단체가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단체와 청소년 재단과 정기적인 협의체나 간담회 등 공식적인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단체와 협의를 했다면 청소년 단체 청소년 공식이 뭐지? 청소년 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예. 그 단체 협의회를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무봉산 청소년위로 초청을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 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 뭔지를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재단이 시설 운영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민간 청소년 단체와는 공식적인 소통 구조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청소년 재단이 그 민간 청소년 단체와도 함께 성장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면 보완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뭔지를 좋은 방향이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평택시에서 네,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도 얼마 되는지 모를 수 있는. 공모사업이 뭔가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그 단체 이제 시민단체에서 지원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평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이 재단이나 평택시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단에서 이 청소년 이런 컨트롤 타워인데 이런 거 그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저기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께.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지방 선거 당시에 최원용 시장님하고 청소년 단체하고 그 10대 정책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그런 제가 거에 아는 바 없습니다.
그냥 그 뭐 다른 데 거 여론 소리 많고 그럼 청소년 단체에서만 그럼 소통하고 여기에서 그 그냥 정책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청소년 재단에서의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뭐 저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재단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기 때문에 재단의 역할은 평택시의 청소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설립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와 평택시의 청소년 정책을 뒷받침하고 아울러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발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다. 이 큰 역할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 아니에요? 현장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현장 실태가 어떤지 네. 이런 걸 그 제일 많이 현장에서 그 부딪히는 이런 운영하고 부딪히는 단체하고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한쪽 축이 제대로 가동을 안 넣은 것 같은데. 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단체 목소리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센터라든가 수련원, 문화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듣는 목소리도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잘 이제 그 저도 그 이쪽하고 정책 협약을 했고 시장님도 정책 협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제일 큰 게 본 예산 대비 청소년 예산 1%를 확보하겠다. 평택시 청소년 교육비 지원 및 학생 순환버스를 도입하겠다. 뭐 평택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복지센터를 설립하겠다. 이주 배경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소년 재단에서 고민하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런 내용을 거 주시면 참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면요 저희가 하반기든 뭐 중장기적으로 세울 거 있으면 세우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좀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예. 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시급한 게 뭔지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하고 그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9월달에 할 때까지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표이사님, 이학섭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거는 그 재단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책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요구와 요청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물론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예산 편성은 이제 뭐 교육청소년과가 또 있고 해서 그곳에서 큰 틀은 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조율하는 것은 더 가깝게 청소년들과 지내는 재단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좀 넓혀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것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네, 오치성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치성 시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요, 그 조직도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반기 조직도와 하반기 조직도가 일부 변경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도를 변경한다라는 것은 그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고민을 통해서 굉장히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그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미래교육팀이라는 팀이 구성되어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기존에 있었던 운영지원팀과 활동사업팀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미래교육팀에서 했던 역할은 어떤 거며, 만약 그 미래교육팀에서 진행했던 역할이 하반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지, 담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역할 자체가 그 청소년 재단 내에서 없어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예,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할이 재단에서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럼 미래교육팀이 왜 없어졌냐면 우리 재단 내에 팀장급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 와중에 안중문화의 집은 이제 팀장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데 안중문화의 집이 서부센터로 규모가 커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팀장급보다는 하나 위고 시설장보다는 하나 아래고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조직 개편을 하는데 그 직제가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팀을 하나 없애서 그 팀장 직위를 서부센터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내부의 현실에 이제 직면해서 여러 가지 수기 끝에 조직 개편 뭐 쉽게 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미래교육팀이 하는 일을 옆에 있는 활동기획팀 거기로 흡수해서 활동팀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미래기획팀장 그 자리를 서부센터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기존에 진행했던 미래교육팀에서 진행했던 업무 자체가 예. 서부청소년센터에서 아닙니다. 그 진행되는 팀장이라는 자리만 옮겼고 네. 미래교육팀에서 하던 업무는 그 센터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센터 안에서 유지된다는 거는 운영지원팀과 활동사업팀 내에서 활동사업팀. 업무 분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예,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업무에 지장 없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활동사업팀의 인력은 몇 분이셨고 현재 하반기 때에 배정된 인력은 몇 분이신 거죠? 현재 활동사업팀 한 8명 정도 되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제 거기에 또 3명 정도가 되는데 미래사업팀에서 5명 TO가 와서 지금 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활동사업팀과 미래교육팀의 상반기에 배정됐던 인력이 활동사업팀에 전체 다 배정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팀 통합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죄송합니다.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재단 정원도 실제 77분에서 89명으로 좀 한 12명 정도 증원이 된 거로 확인이 됩니다. 이 증원이 된 이유는 그 서부청소년센터나 서정문화의 집, 뭐 남자 단기 쉼터 이런 기관들 단이 그 청소년 재단 내에 들어와서 늘어난 맞습니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언이 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좀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그 상반기 대비 하반기 예산이 약 15억 정도 증가된 건데 이것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부청소년, 서정문화의 집 이 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가된 요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서부청소년센터와 그다음에 남자단기 쉼터, 그다음에 서정문화의 집이 저희 쪽으로 이제 업무가 재단으로 소수가 되면서 예산도 함께 그런 좀 늘어난 부분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억 전체가 다 그 세 개의 기관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보조 사업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서정문화의 집과 남자 단기 쉼터 그리고 서부청소년센터에 배속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네, 예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경영기획실에 자체 수익금이 9억 8,4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 자체 수익에 따른 잉여금이 반영되어져서 예, 그렇습니다. 9억 8,400인 예, 건가요? 경영계획실에서 이제 전년도 결산하면서 이제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산에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9억 8,400이라는 예산이 자체 그럼 수익으로 잉여금 외에 별도의 자체 수익은 있나요? 수련원이랑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자체 프로그램 사업 수입이 있고요. 아니 경영기획실 내에 아닙니다. 그럼 경영기획실 내에 자체 수익 9억 8,400은 다 잉여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 자료에 의하면 목적 사업에 한 3억 정도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 3천만 원이군요. 3천만 원 정도가 되어져 있어서 그럼 그 3천만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없다고 하셔가지고 잉여금 자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자체 그 사업 목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기획팀에서 그 서부 비전 콘서트라는 사업을 청소년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정책 기획팀에서는 정책 개발이 우선이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 관련된 거는 해당 소관 부서로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비전 콘서트 사업을 그 서부 청소년 이 센터로 부분은 제가 좀 이관을 보충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서부 청소년 센터가 3월 말에 개관이 됐는데 평택시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부 센터는 개관이 됐고요.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있는 1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비전 콘서트라고 해서 수능을 끝나고 나서 바로 수능 끝난 학생들을 모아놓고 콘서트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3천만 원짜리 예산을 정책팀에서 하던 거를 서부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그 향후 추진 계획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정책 창구를 그 개설된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예.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을 답변을 제가 드리면 현재는 이런 그 홈페이지에 이런 창구가 없습니다. 현재는 아, 현재는 없다고요? 예, 없는데 예. 시장님께서도 청소년들의 정책 활성화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앞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책을 제안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는 그런 결과까지 모든 시스템을 공개하겠다. 이런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만들겠다라는 내용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이 어떠한 정책이든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만들면 저희 접수하잖아요. 접수하고 검토하고 반영하고 이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내용.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요것은요 예산이 한 500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추경의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름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정이라기보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되면 예, 추진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준비를 하실 때 앞서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을 개진하면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토를 해야 되고 네. 또 검토된 내용을 어떤 기관과 기준을 통해서 그 공개할 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고민하실 때 좀 더 세밀하고 또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8페이지 쪽에 좀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그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셨고, 앞서 아마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요거에 대한 좀 답변이 나오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AI 미래 역량, 뭐 디지털 윤리, 대학 연계 캠프, 다문화 청소년 지원,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배정된 예산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질이 보장되어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횟수적인 카운팅만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내실 있고 성과가 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 이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계획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그 500만 원의 예산은 그 아까 좀 일전에 보고 드렸었던 그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된 AI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비예산이나 예산이 적은데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겠지만, 초기 단계에 무리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저희가 좀 자체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유관기관들과 좀 협력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좀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거를 일단 계획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도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좀 자체 교육을 통해서 연수라든지 외부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AI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과정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지도자가 AI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적은 예산에 대한 우려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일단 올해는 하반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한다라는 의견으로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실태조사라는 이런 결과물을 반영을 해서 근거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비예산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유관단체 쪽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도 있나요? 일부라고 예, 하면. 일부 뭐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또 상담복지센터에 또 배정돼 있는 뭐 많지 않지만 그쪽에서도 저희와 이제 업무 협력 관계에서 저희가 없는 예산은 저희가 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쪽 유관기관에서 있는 예산을 좀 활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하면요, 그 지역대학교 연계 AI 청소년 아트 캠프 운영 검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검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환경국립대하고 시범 운영 논의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캠프를 하겠다는 건지, 그 이 의원님, 이게 캠프를 검토라는 검토하겠다는 건지. 검토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근데 굳이 협의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업무 보고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올릴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요게 그 환경국립대학교에서 그 저희가 그 캠프 하는 거를 지원하는 걸로 현재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용어에 좀 부적절함이 있었지만 지금 그러면 한교국립대에서 캠프를 진행합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해서 진행하고 제가 있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국립대학교 저희와 지금 협업을 해서 그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럼 그 사업과 관련된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협업의 일부를 평택시 청소년재단이 맡아서 할 텐데, 그럼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뭔가요? 그 협업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고 그게 청소년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역할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좀 그 청소년 재단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사업을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20페이지 쪽 보시면요. 이것도 좀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정서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이렇게 돼 있고 확보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 은둔, 자해, 자살 등 정기 위기 청소년 현황 조사하겠다고 했고 보건소하고 상담복지센터, 위센터하고 협력 실무 협의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과 관련된 건 정서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이 과정 중에 발굴된 청소년들을 보건소와 상담복지센터, 위센터에게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요 내용은 지금 어떤 건가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보고 제가 드린 대로요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지금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내년도가 될지 그 후년도가 될지 그 이후에 추진할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파악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으면 그럼 네. 그 실태 조사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확보 필요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뭔가요? 이제 예산도 여기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반영이 되면 돼야 하겠다. 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예, 예. 되면 하겠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뭐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동안에 평택시가 예산 사정이 열악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AI 500만 원도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세우기가 좀 쉬워질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하고요. 청소년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예산이 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여튼 지금도 청소년 요 내용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 아마 돈이 이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려면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요. 그 청소년 문화센터 그 팀 하나 없앤 거 있잖아요. 미래교육팀이었나요? 네. 이 없애는 과정은 그 정관이나 뭐 이런 것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없애게 되는지 이사회를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저희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주무부서와 일단 일차적인 협의를 하고요. 저희 그 조직 개편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완료한 후에 이제 저희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네.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의결 과정을 거친 거에 대해서 또 평택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절차 프로세스 절차를 마친 후에 이제 시행일을 이제 저희가 며칠부터 이제 이사회 승인 평택시 승인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실현 개정해서 기간이기 때문에 평택시 주무부서의 승인 사항인 거죠. 예, 평택시의 승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고민이 되네요. 55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요. 55분까지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